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아 잠이 잘 안 오기도 한다. 어떡해. 입법과 행정 과정에 있어 속도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수석과 보좌관들에게 말을 했는데 네. 잠이 잘 안 오는 이재명 대통령 실제로 텔레그램으로 우리 국무위원들 있는 방에서도 새벽에도 그렇게 문자나 이렇게 지시 관련 내용을 보낸다고 하는데 네. 이런 걸 받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국정기획위에 가 있던 김규현 변호사한테 새벽에 연락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기 퇴근하고 구성아 이것 좀 알아봐 줄래? 아, 그렇구나. 왜냐면 거기가 혼자서 2인분 분과가? 분과를 2개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저한테 도움을 많이 요청했었는데 꼭 자기 퇴근한 다음에 보내더라고요. 11시에 퇴근을 해요. 11시에. 그러면 자기도 정리해서 저한테 물어볼 걸 정리해서 보내면 1시쯤 되거든요. 네. 새벽 1시. 네. 근데 또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거죠. 김규현 최고. 김규현 최고. 그럼 저는 그 형이 아침에 다시 출근하기 전까지 또 마련해 줘야 될 거예요. 왜냐면 다른 일 하는데 도와줘야 되니까. 네. 그럼 또 새벽에. 그러니까 동지한테도 무조건 보내줘야 돼. 심지어 대통령의 텔레그램인데 그쵸. 거부하고 그러니까. 잘 차단할 수 없잖아. 수면 모드 안 됩니다.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요? 받아보고 싶어요? 여기 원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입술에 지금 포진이 생겼지만 그치. 그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분이 여기 계십니다. 네. 그럼요. 자 그럼 네. 여기서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벽에 텔레그램을 보내면 많은 국무위원들이 자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이른 시간에나 문자를 확인하고 답변을 할 확률이 높은데 네. 그 하고 많은 국무위원들 중에서 단 2분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자를 보내면 네. 5분 안에 답을 한답니다. 오, 누구지? 그 두 명은 누구일까요? 강훈식, 김성환 변호관님. 강훈식. 네. 강훈식. 비서실장은 당연하죠. 뭐 비서실장은 강훈식 일단은 입사 뭐 시간 제가 아는 되니까. 명단 내에 없기 때문에 아 땡. 그래요? 네. 땡이야. 김민석. 김민석 네. 땡. 어? 그럼 또 우리 누가 정구승 있지? 변호사 마지막으로 기회 드립니다. 네. 선수와. 국무위원 중에. 송미령. 야, 싱동. 야, 기가 막히네. 왜냐면 살아남아야 네. 입증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진짜. 자, 그럼 송미령 맞췄고 한 명 네. 더 갑니다.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대통령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면 5분 안에 답변한 장관은 누구일까요? 산업통상부. 아, 김정관 김정관 장관. 장관. 땡. 시차 때문에 왠지 그거부터 확인할 오늘 수 같은 구윤철 경우에는 장관? 답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구윤철 장관. 누구요? 구윤철. 구윤철 장관. 네. 땡. 그럼 답변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추측을 하실 너무 텐데. 궁금하다. 송미령 장관과 함께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그렇게 그러네요, 발빠르게 답을 한다고 합니다. 역시 노동의 최선을 다. 근데 노동부 장관이면 좀 워라밸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사측이거나 임원진에게는 워라밸이 없는 거죠. 노동자들한테. 저도 오늘 저희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말에 보고를 올려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라고 하는데 저희 사업자들한테는 주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송미령 장관님 엄청 날카롭다. 아니 왜 송민영 장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입증해야 돼요. 끝나잖아. 내 능력을 입증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윤석열 정부의 법무관 했지만 네. 나의 순수성을 보여줘야 돼. 순수성도 보여줘야 열심히 되고. 하는 열정.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그래.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양전을 시키려면 주식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치. 떨어졌다 올라가려면 더 올라가야 돼요. 네. 아깝네. 한 명 더 늘 뻔했는데. 누구요? 이혜훈 후보자 아, 만약 장관 맞네. 됐으면 거기도 그랬을 거 참 아니에요. 앉아야겠죠. 거기도 원래 굉장히 네. 와일드하게 일하는 스타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장관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아마 먼저 보냈을 거예요 대통령한테. 밤새도록 주판을 튀기면서 일하셔야죠. 열심히 일할지. 그래서 지금까지 국무회의 공개된 석상이나 여러 회의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독 김영훈 장관과 송미령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추파를 많이 던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딱 봐도 이유가 아유 이뻐 죽겠는데 새벽에도 그렇죠.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면 잘하네 바로 나와. 보니까.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보니까. 대통령을 네. 재워야 하는데 멜라토닌 보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재울 수 있을까요? 국회가 좀 나서서 재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네. 송민영 장관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뭐 할 때. 많이 했죠. 이유가 그리고 있었네요. 그렇게까지 아마 저는 새벽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업무 파악력도 뛰어나고 자기가 뭔가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 같은 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좋지 뭐 장관이. 네, 그렇죠. 아 근데 새벽에 누가 보낸 문자를 이렇게 의식하고 있다 깨가지고 이제 한다는 게 사실 저 같은 경우 못할 것 같아요. 그 심지어 네. 대답을 하는 거는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대답 안 물어보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깊게 못 자요. 아 그래. 아, 네, 왜냐 대통령이 나한테 물어볼 수 있는
있는데 어떻게 깊게 자요? 내가 못 듣고 지나가면 어떡해? 아니 벨 소리를 저 같으면 다르게 해놨을 것 같아요. 아 다르게 해놨어요. 그죠? 예, 대통령 그럼요. 때는 막 비상벨로 삐삐삐 그래요. 자다가도 삐 일어나. 모르게. 네. 저는 옛날에 어느 대기업에 굉장히 높은 분, 네. 쉽게 재벌 총수 다음 자리에 있는 분의 네. 그런 근무 행태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늘 직원들 결제를 이제 전자결제 올리잖아요. 새벽 2시 반에 한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헐. 모르겠습니다. 그 노하우가 뭔지. 그러니까 퇴근을 했다 다시 출근을 해서 뭐 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전자결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그 읽은 시간이 나오는데 늘 새벽 2시 반에 이렇게 결제를 해가지고 네. 굉장히 직원들을 긴장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대체로 자기 전에 아마도 이런 그 지시 내용이나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겠죠. 중간에 깨서는 안 하겠죠, 그건 설마. 예. 아니겠죠. 잠을 안 잔다는 소문이 있어요. 안 돼. 네, 근데 저만 잠을 해도 쪽잠만 잔다는 얘기가 있어요. 단위 업무를 하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이제 자기 전에 아 맞다 뭐 해야 되지? 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알아본 다음에 사실 저는 그래서 이제 댓글 그 저희 사내 메신저에 변호사님들한테 뭐를 시키면서 항상 살죠. 내일 답장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 달긴 하는데 저도 네. 이렇게 새벽에 보내는 편이긴 해서 네 이해합니까? 반성을 살짝 하게 되고 아. 있습니다. 오민혜 씨는 예를 들면 네. 일 같이 할 때 같이 하는 사람한테 네. 예를 들면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연락을 하는 편이 아니면 딱 지켜서 합니까? 아 저는 생각나면 그냥 무조건 합니다. 근데 아, 그렇게 네. 생각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과 일하는 도중에는 국무위원들은 어쨌든 간에 그 성실성이나 근면성은 입증이 돼야만 장관으로 맞아요, 발탁이 맞아요. 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어제 또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얘기 중에 인상 깊었던 거는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아마도 현대차 노조에서 현대차가 그런 그 인간의 신체 구조로 한 로봇을 도입하겠다고 하니까 반발한 걸 두고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좀 어떤 맥락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민감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노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노동자 역할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대체하는데 그걸 그대로 노조가 인정하고 넘어가면은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저항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역으로 또 이 경제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은 이런 흐름들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단순히 지금 일자리 몇 개를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시각이 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그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인공지능하고 뭐 우리 이제 피지컬 AI 그렇죠, 얘기하는 것처럼 네. 피지컬 AI가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가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면 사라지는 일자리와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그 이익을 가져가는 걸 국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큰 틀 안에서 고민들을 계속 해왔던 입장이라 아마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거 뭐 네. 노조하고 싸우겠다 그렇죠. 이런 취지로 당연히. 얘기한 것 같지는 네. 않고요. 네. 이거 진짜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감격스러웠어요. 우린 대한민국 정부가 드디어 미래 아젠다를 놓고 고민을 하는구나. 정말로. 네. 저희가 지난 정부였으면 현대차 노조가 뭐 한다고? 야 바로 검사 보내 검찰 보내 진압해 조르가 빠르게 가 이러고 갑자기 울산에 막 무장 경찰들 가갖고 막 때려갖고 이런 것만 상상되는데 지금 이제 미래 아젠다 피지컬 AI가 도입되면 우리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도 손해 보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국부가 들어가는 방향을 토의해 봅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핵심 자체가 포인트죠. 네. 우리가 이제 약간 선진국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사무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AI랑 불가분의 관계로 지내고 여러 가지 사실 도구로서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현장 같은 경우는 안전 문제를 고려를 하더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기계를 할 수 있는 일을 막 구분해야 되는 시대 위험한 일은 기계가 좀 전담을 하고 사람의 일은 좀 더 창의적인 일에 복무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만날 때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인공지능 얘기를 해요. 인공지능 얘기를 하다가 서로 간에 싸우기도 하고 또 자기와 관련돼 있는 얘기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보면 확실히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는 거는 분명한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빠르다는 걱정도 사실 저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동화도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빠른 나라예요. 그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빨리 그쪽으로 가버렸거든요. 그 가버리는 속도만큼 우리의 일자리도 사라졌어요, 사실. 그래서 일본이나 독일이 그걸 못 따라가서 안 따라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좀 천천히 따라가야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유지되면서 사회 안정성이 유지될 거라고 하는 판단들도 같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빨리빨리니까 엄청 빨리 가버렸는데 지금 인공지능 피지컬 AI까지 가버리면은 더 빨리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그 반대급부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작용을 없애는 쪽으로 갈 거냐, 보완해 나갈 거냐, 이걸 부디 이재명 대통령이 큰 틀 안에서 같이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저희 법조계만 하더라도 그 리걸 AI 뭐 리걸 테크 해갖고 나오는 그쵸, 것들이 그쵸. 워낙 많아서 지금 수습 변호사님들이 수습할 할 자리가 자리가 없어요. 없어요. 할 일이 왜냐면 없다. 수습 네. 변호사들이 원래는 리서치를 하는 걸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 변호사가 됐을 때 이제 재판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진짜 리걸 AI들이 진짜 똑똑해져서 사실 수습보다 훨씬 나아요. 아니 그리고 네. 당장 우리의 문제로 돌아와 보면은 누가 이제 기계가 보면은 사람의 음성도 뭔가 대체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사람 생각을 모았다가 그 발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정치 시사 프로그램에도 뭔가 그 나를 대신한 모델이 닮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유사 구교형, 유사 정구승으로 일할 수도 있는 거 게다가 아닙니까? 걔는 이게. 진짜 엄청 잘생기고 발음도 좋고 학은 좀 깎을 거예요. 저는. 그렇기는 할 건데 보니까 네.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자리도 그럼요. 사실은 위협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오늘 씨? 법조에서 네. 넘어왔는데 쉽지 않겠는데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그러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공감 능력, 그리고 조금 엉뚱하면서 창의력도 있고, 그러니까요. 더 인간미 있고 이런 것들을 더 제가 키워야죠. 보니까 이 넷 중에서는 오윤혜 씨만 생존 가능성이 있고 맞아. 나머지는 제가 제일 먼저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윤혜 씨 같은 발언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보니까. 공부 열심히 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학습을 너무 쉽게 할 수 있구나. 그렇죠. 보니까. 네. 아니 그 모 시인분이 그 배틀을 했대요. 작가들을 모아가지고 얼마나 좋은 작품을 뽑아낼 수 있는지 배틀을 하니까 100에서 한 0까지라고 하면은 80 정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작가들은 다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상위 20%가 남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시인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인은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을 얘기해야 시인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은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딱 오은혜 씨가 여기 이렇게 얹어져 있는 서울대 나올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 좀 이렇게 하는 천천히 건데. 가자고요. 아, 네, 천천히. 천천히 갑니다. 아니 그리고 당연하죠.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식들이 전해지는 가운데 다음 주 목요일에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당시에 원내대표단하고 이제 청와대에서 비공개 만찬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가진 상징성도 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입후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의미를 두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명심 라인업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성동에 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구청장님과 아마 박찬대 의원을 이제 인천 쪽에 포진을 해서 이제 네. 수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오고 이제 아예 지자체라는 단어를 안 쓰시더라고요. 지방 정부와 지방정부. 중앙 정부가 손 맞춰서 정책을 조금 그 일관성 있게 나아갈 수 있게 세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언론 보도라든가 유튜브에서 정치 해설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후보들을 거명을 하다 보니까 일단 1번으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주목을 받게 된 거고 네. 그다음 최근에 또 경기지사 후보 중에 하나인 한준호 의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대통령 1호 감사패를 주다 보니까 이게 뭔가 모르게 박찬대 또 저녁을 먹게 되면 라인업이 뭔가 수도권에 그려진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큰 틀 안에서 세대 교체를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전 충청 통합 시장을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 누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분시경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보세요. 뭐 전재수 전 장관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큰 틀 안에 있어서 만약에 5극으로 가는데 서울 수도권에다가 충청권까지 이렇게 가고 만약에 호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큰 틀을 이렇게 판을 짤 때 이젠 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어떤 광역단체장을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움직이면은 좀 뭔가 세대 교체되는 느낌 들지 않나요? 약간 그럴 수 그런 있죠.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지금 들어요. 하긴 보수가 집권했을 땐 진짜 올드보이 중에 올드보이들이 나오셔갖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직도 저분이 계시구나 하는 분들이 그때 막 그 사람들. 네. 네. 내가 저거 대학
중학교 때 뵀던 분들이 아직도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세대 교체가 된다면 이게 인적 교체가 좀 돼갖고 좀 더 빠른 그 개혁 진행이나 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또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 정부가 지금 빠르게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발맞추는 것도 속도로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박찬대 의원 만나는 거는 그 만나는 명분이 이거예요. 명분 들어보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수긍이 가는 명분인지 명분이 한번 보세요. 뭐죠? 작년 6월 20일 날 원내 지도부하고 만찬을 가지려다가 취소를 원래는 작년 네. 6월. 왜냐하면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 박찬대 그 당시 후보한테 그냥 당 대표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취소를 했다. 그래서 그때 원내 지도부하고 못 만났던 걸 지금 만난다, 만찬한다. 이게 만나는 명분이에요. 오. 맞아요. 네. 표면적으로 내세운 건 이게 되나? 명분이 되나? 작년 6월인데 작년 올해 6월? 1월 말에 지금 2월에 만나 이게 좀 약간 좀 기계적 오류가 발생하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네. 너무 약속도 뜨는데? 6개월 뒤로 잡으면 그렇게 따지면 저랑도 만나야 돼요 지금. 명분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인천시장 출마에 대한 것도 네. 어떤 거다. 뭐 조금 더 상상력을 발동시키면은 정청래 대표와 관계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얘기될 수 있는 상황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하여튼 근데 다양한 포석이 가능한 해석이 가능한 만남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런 와중에 사실 어제 이제 한 민주당의 의원이 네. 이재명 정부의 한 국무위원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였나요? 아무튼 그게 좀 이제 논란이 됐는데 그 대화 상대방인 국무위원이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약 여부 밝혀야 한다. 밀약? 당명 변경 불가. 나눠 먹기 불가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그 민주당 사진 찍힌 민주당 의원이 네. 일단 지방선거 전에 급히 해야 하는 게 통의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합당에 대해서 뭔가 한 국무위원과 한 의원이 공감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시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곤란한 질문 나한테 던져요? 먼저 말씀하시죠. 네. 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죠. 그렇죠. 좀 네. 부정적일 수는 있죠. 예, 저도 뭐 지난번에 쇼츠에 엄청난 욕이 달리긴 했지만 저는 오늘도 제가 그 이제 모 방송에서 이제 선거나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거를 분석하는 방송에서도 봤지만 생각보다 합당 이슈에서 그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그 찬성 퍼센트가 꽤 높았지만 그 지지층이 없는 그냥 무당층 무당층. 그리고 약간 보수라고 응답했던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아요. 아 그래요. 그걸 네. 반대로 생각하면은 선거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결집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확장성이 중요한 건데 무당층과 지금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 중도 보수층으로까지 열었을 때는 사실 합당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는 명확 관화하고 이미 오늘 갤럽 조사로도 맞아요. 확인이 네.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그 완벽한 지선 승리를 생각하는 뭐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 반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욕을 먹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호남에서 군수 10개 뺏기고 그 접전 지역에서 5개만 가져온다고 해도 저는 문제 그게 더 없다고 옳은 생각해요. 판단이다. 네. 조국혁신당한테 10개 주고 네. 5개를 뭐 부울경에서 받아온다면 그게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대승적인 차원을 고려한 판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얘기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합당 제안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28%가 좋게 본다고 답을 했고 40%가 좋지 않게 본다. 32%가 의견 유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걸 민주당 지지층으로 가보면 48%가 긍정적이라고 답을 했고 30%는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중도층으로 옮겨가면은 중도층이라고 스스로를 밝힌 응답자 2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반면에 부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40%이기 때문에 정우승 변호사 얘기대로라면 결국은 중도를 먹는 사람이 선거를 이기는데 그런 지형을 봤을 때는 이런 유불리에 대해서 중도층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요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도층뿐만 아니라 심지어 민주당은 최근 어필이 그 중도 보수까지도 어필이 되는 상황인데 중도 보수로 가면 더 나빠질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생각하면 진짜로 지선 승리를 위해서 합당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짚어볼 필요가 있고 저는 그게 거짓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지금 급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고 저는 여전히 조국혁신당이 그 이후에도 만약 합당이 안 된다면 조국혁신당이 왼쪽 그리고 민주당이 조금 비워놓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비워진 그 공간을 채울 여지가 많아서 본인들이 능력만 발휘한다고 하면 지금의 열몇 석이 아니라 이제 한 20, 30석 아니면 40, 50석의 거대 전당이 돼서 사실상의 3당제를 다음 총선 때는 다음 총선 네. 때는 그 남아 있는 국힘 이제 경북자민련이 돼 있는 국힘과 거대 대중정당이 된 민주당 그리고 그 진보를 대표하는 조국혁신당 이렇게 그 삼각편대를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단순한 논리로 봤을 때 이거 시장을 놓고 보면 시장. 네. 투표자는 약간 소비자에 가깝고 이 그렇죠. 정당에 있는 정치권들은 그러니까 판매자에 가깝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많을수록 솔직히 좋은 거거든요. 얘네 둘이 합당을 했어. 그런데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어? 난 잘 모르겠어. 그 이익이 나한테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따로따로 있으면 따로따로 지켜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그렇기 당이 때문에. 하는 메시지들이 따로 들리는데 이게 딱 합쳐져 버리면은 그 나물에 그 밥이었어 하면서 오히려 약간 조금 더 실망감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오윤희 씨 의견을 따르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제일- 모르겠어요. 합쳐져가지고 얻는 이익이 뭘까를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저 이해찬 총리 빈소에 이제 조문하러 갔다 왔는데 가서 자연스럽게 이제 국회의원을 만나잖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그래요? 네. 국회의원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합당하는 거 당원 투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만만치 않은데 안 될까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당내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당원들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조국혁신당도 지금 고기를 갸웃갸웃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도 이 정도까지 우리를 밀어낼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조국혁신당을 막 밀어내는 힘이 생기니까 조국혁신당도 하고 깜짝 놀랐어 사실. 근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게 전 정청래 대표의 소통 능력에 대해서는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조국 대표랑 만나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네네.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비슷한 톤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번을 물어봤어요. 조국혁신당 분한테. 그거 충분히 알만한 분한테. 아니 덕담으로 얘기한 거라고. 진지하게 이야기한 것이 네, 아니라. 그냥 네. 아유 우리 언제 합쳐야지 같은 길 가야 되잖아요. 뭐 이런 식의 얘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합당하겠다고 아침에 선언하기 바로 전날 저녁 네. 때 그때 조국 대표한테 처음으로 진지하게 제안을 하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통이 너무 없었다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향TV에서도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 오늘 오후 3시 현재 4만 4천여 명이 투표를 해주셨고 전체 응답자의 48%가 찬성 53%가 반대로 집계가 됐거든요. 아마도 사실은 맨 처음에 조사했을 때보다는 찬성 반대 폭이 줄기는 했는데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양당이 좀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신중하게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고려를 해서 네. 좋은 결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투표로 가갖고 가까스로 찬성 반대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찬성이 없으면 굳이 지선 전에 밀어붙일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51대 49로 뭐 합당 찬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되는 건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당원에서 49가 반대하는 그렇죠. 걸 굳이 네. 밀어붙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